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04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41차입니다. 오늘은요, 의식지도 해설 101페이지 에너지 수준 이제 125 할 차례예요. 125의 욕망이에요. 이 수준에는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한층 더 많다. 그러니까 욕망은 경제를 포함한 방대한 영역의 인간 활동에 동기를 부여한다. 광고주들은 본능적 충동과 연결되는 욕구로 우리를 프로그램하기 위해 우리의 욕망을 이용한다. 광고 있잖아요. 광고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사고 싶게끔 하는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욕망이 있을 때 뭔가,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욕망이 있어야 회원가입도 하고 그러는데, 회원가입도 잘 못하시는 분들은 125 밑에 있는 100,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지. 이거, 예전에는 그런 거 많았어요. 이거 왜 가입하냐고. 왜 계좌번호 집어넣냐고. 지금은 편리하게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저희 사업이. 그냥 계좌번호 안 넣고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가입하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두려움이 많을 때. 내 거를 어떻게 하고 가입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입을 해야지만 되는 세상이고, 가입을 하고, 또 욕망을 자극을 하고, 뭔가 충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이제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보상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도록 우리를 움직인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의식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욕망으로 하면 힘들어서 노력, 안간힘 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욕망을 내려놓고 높은 단계에서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느끼기를 하고 평온해진 상태에서 아주 높은 의식, 에너지 차원을 알려주시는 거죠. 돈이나 위신, 권력에 대한 욕망은 많은 이의 삶을 움직이는데 이들은 자신을 제한하는 지배적 삶의 주인인 두려움을 넘어서는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지배적 삶의 주제가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뛰어넘어선 삶의 주제래요. 뛰어넘어서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또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두려움으로 또 내려갔다가 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자꾸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 그래서 욕망은 또한 중독의 수준이에요. 중독, 욕망, 집착, 중독이잖아요. 저항하는 것도 중독이고요. 습관성이에요. 그래서 욕망이 삶 자체보다 더 중요한 갈망이 된다. 욕망하다 보면 이게 갈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욕망의 희생자들은 사실상 자기 동기의 기반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몇몇 사람은 관심 받으려는 욕망에 중독되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 욕망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에 그 욕망에 중독이 되어서 완전히 이게 중독이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 관심 받고 싶어 하면서도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도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럼 그것도 중독.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독. 관심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독. 모든 게 우리는 그냥 중독이지 뭐. 중독이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잖아요. 습관인 거니까. 어릴 때 3살 이전에 어떤 그런 습관이 생겨가지고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으로 인해서 평생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 어제 같이 잠깐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손녀딸 요새 얘가 운전대에 딱 와요. 그러면 운전대를 이제 될 수 있으면 막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막는 그 에너지에 얘는 답답해하고 막는 에너지에 엄청 더 반응을 해요. 굉장히 좀 자유롭게 좀 키워놓기도 한 데다가 자유로운 데다가
조금만 차단하면 싫어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위험하지 않은 상태는 자유롭게 하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돌 전까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운전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아니라 이제 주차를 하고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석에 이제 온다고 해서 오라고 했더니 막 어떻게 누르는지 막 있잖아요. 막 이거 막 유리창 닦는 거 있잖아요. 막 이거 워시앤 튀어나오고 막 빨리빨리 돌아가고 뭐하고 뭐 오는 걸 다 만져놓는 거예요. 순식간에 막 손가락이 막 다 만져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저기 친할머니 댁에도 막 뭘 켜놓고 다니셨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게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만지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막 근데 이제 어제 어딜 가는데 엄마가 앞에서 운전을 하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이제 엄마가 하는데 운전하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뭐 바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바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운전하는데 그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도 거진 집에 도착할 때쯤 돼서 또 오고 싶은 거야, 운전대를. 이쪽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오게는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 와서 오른쪽에서 제가 이제 잡았어요. 여기는 엄마 운전하고 있을 땐 안 돼. 그러고 하니까, 에 하다가 가만히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게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위험한 거는 이제 안 된다고 했을 때 막 갈갈 넘어가다가 조금씩 이제 적응이 되는 거야. 습관적인 것들. 그래서, 이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어떻게 어릴 때부터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진짜 주변 사람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특히 85%가 엄마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어떤 습관이 되어 있느냐가 진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21개월 되는 아기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 안 되고, 이제 도착하면 이제 갈 수 있구나라는 거가 이제 공부가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런 것들. 그래서 어릴 때 어떻게 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관심 받으려는 욕망에도 중독이 됐고, 중독이 습관인 거예요. 중독이 되고, 끊임없는 욕으로 다른 이들을 쫓아버린다. 욕망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 끊임없는 그 중독성 때문에 다른 이를 쫓아버리기도 하고, 성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화장품 산업, 성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화장품 사업, 패션 사업, 영화 사업, 산업 전반을 만들어냈다. 욕망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 많더라라는. 그래서 화장품 사업도 저렇게 되면 연예인 보고 똑같아질까봐 그거 사서 쓰고, 아니라는 건 요즘 세상은 알지만, 이런 이제 욕망 때문에 생겨난 사업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은 축적, 탐욕과 관련이 있다. 욕망은 계속 진행되는 에너지 잔이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른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라서 욕망이 있잖아. 바라는 마음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잘해주면 잘해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잘해주면 더 잘해달라고 더, 더, 더를 요구를 하는. 잘해주면 잘 안 해주다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만족을 못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욕망의 충족은 다른 무언가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욕망으로 대체될 뿐. 그러니까 한 가지 욕망의 충족이 다른 것으로 그냥 불만족스러운 욕망으로 그냥 대체되는 거지, 그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계속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욕망을 하면.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만장자들은 더욱더 많은 돈을 획득하는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만족이 없어요. 저 정도 되면 나는 저 정도 안 올라갔을 때는 저 정도 되면 괜찮겠지, 좋겠지. 아니라는 거야. 끊임없이 계속 그런데 그냥 초월한 것 같이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초월한 게 아니라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놓고 핑계를 대요. 나는 골프가 재밌어. 나는 집안에 일하는 게 재밌어. 뭐가 재밌어? 라고 해서 자기 한계, 끊임없는 돈을 벌면 또 벌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안 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확률이 더 높죠. 근데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이 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획득하는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만족을 못하고 있다라는. 하지만 욕망은 확실히 무감정이나 슬픔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이다. 무감정이나 슬픔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 그래서 얻기 위해서 당신은 우선 원할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무감정이나 슬픔은 두려움 밑에 있는 단계잖아요. 포기해버리는 단계. 세상에 그냥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는 그런 단계? 네. 근데 세상에서는 뭔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게 뭔가 욕망이 시작이 되어야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기서 욕망에 이제 계속 빠져들어가면 저항하고 욕망하고 갈망하고 거기서 이제 고통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다 고통이죠. 200 이하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살기에는 원하는 120의 욕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TV는 억압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TV는 원하는 것들을 주입시켜서 그들이 무감정에서 나와 더 좋은 삶을 추구하기 시작할 만큼 욕망의 에너지를 불어넣기 때문이다. TV가 좋은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침에 그 아침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은 TV를 전혀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전혀 볼 시간이 없는데 관심도 없고 TV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보지도 않죠. 그래서 보지도 않는데 예전에는 아침 시간에 이렇게 TV를 켜놓으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바람 나가지고 어? 다른 여자 뭐 바람 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이제 에너지가 화가 나서 부자가 못되게 깜짝이야 못되게 해가지고 응? 그 못되게 완전 못된 짓을 해가지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아 버린다든가 그런 거 보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안 좋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그래도 무기력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거죠. 분노 150이잖아요. 분노가 150으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화를 내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TV가 그런 억압당해서 꼭 감정을 꽉 눌러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들. 근데 선생님이 그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질문이나 신년 발표를 할 때 돌가슴 얘기하셨거든요. 돌가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슬픈 것도 모르고 슬픈 거는 좀 슬픈가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고 완전히 슬퍼지려고 그러면 싹 회피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아주 낮은 단계에서 조금 이제 에너지를 욕망을 일으켜주는 거 분노도 분노가 일어나게끔 150이 올라가는 역할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함은 사람들이 성취를 이루는 길을 나서도록 하는 그래도 125가 돼야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뭔가 결정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거죠. 나는 이걸 해봐야 되겠어. 저것도 해봐야 되겠어. 또 목표를 가지고 이걸 이루고 나면 또 이것도 해봐야지. 하다 보면 자기의 한계가 있죠. 부딪혀지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헤매는 거예요. 욕망으로 하다가 그냥 제 사이즈. 그래서 요새는 제가, 야, 참, 가져온 복은 다 썼구나. 다 썼는데, 전에 공부복으로 사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공부복으로 사는구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5 정도는 되어야 내가 목표를 가질 수 있지. 125도 안 되면 두려워서 목표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도 그런 좋은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 TV를 봐서 순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그런 건지 욕망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진짜 된다는 걸 믿고 가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죠? 네, 에너지 수준 150, 분노입니다. 제가 엄청 들고 있죠, 분노를. 비록 분노가 살인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에너지 수준으로서 그 수준 자체 안에서 분노는 그 아래 수준들에 비해 죽음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 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살인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서로 이해가 안 될 때 싸우는 거잖아요. 그 분노가. 화가 나는데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때 막 부딪혀서 싸우고 살인하고 막 그게 이제 그런 어 그래서 죽음과 그런 수준이긴 하나 근데 이제 아주 그 죽음으로 완전히 떨어져 내리는 거하고는 좀 동떨어져요. 높은 거잖아요. 150이. 죽음은 100 이하의 슬픔. 175. 175와 50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그 정도. 150은 자살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홧김에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홧김에 자살할 수도 있는데 진짜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살았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분노로. 분노는 건설적인 행위로도 혹은 파괴적인 행위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무감정과 슬픔에서 벗어나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람들은 원하기 시작한다. 욕망은 좌절로 이어지고 차례로 분노로 이어진다. 욕망했다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왜? 저항하니까 그죠?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전에 내려놓으라 하시죠. 그 사업에 대한 사업하니까 더 큰 저항이 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저항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군요. 사업이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 그죠? 그래서 좌절,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좌절로 이루어지면서 차례로 화가 또 이루어지는, 라는 거예요. 따라서 분노는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자유로 상승하게 하는 지렛대의 받침점이 될 수는 있어요. 지렛대가 받침점이 될 수는 있는데 억압한 것보다는 분출하는 게 낫긴 한데 표출이 낫긴 하지만 그거를 계속 쓰면 주변 사람들이 다 타버려서 없어요. 주변에. 없는 거예요. 총 맞을 것 같고 피해버리죠. 시작 피해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너무 웃긴 거예요. 저번 주에 일요일 날 6월 말일 날 요번 엊그제 말고 그 전주에 일요일 날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직사각형으로 앉았는데 이게 제일 중앙에 자리가 있는데 거기 앉으시라고 그랬어요.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제가 거기 앉고 제가 여기 옆에 사이드 이쪽에 앉아 있어요. 거기 앉자마자 뭔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하는 분위기 안 맞게 여기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식사하러 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아니 나는 왜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서 아니 분위기 안 맞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속 툭툭 쳐도 계속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어야 성공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하길래 아니 왜 그래 저 자리가 이상한 자리인가 왜 저러는 진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맞게.
이제,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자기, 그 사람들도 알지 않을까요? 다 같이 알죠. 어떻게 하면 뛰어서 성공하는 거에 대한 그 공식은 아는 거죠. 공식으로 인해서 내가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 자리가 이상한 자리인가 에너지가 이제 그렇게 막 하는데 어쨌든 그 150, 또 이제 175로 이제 올라가면 자꾸 또 이제 그런 마음. 그 우리가 자꾸 20에서 175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부당한 취급, 불평등에 대한 분노,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의 주요 변화들로 이어졌던 큰 운동을 만들어냈다. 큰 운동은 뭐예요? 화가 난, 분노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데모도 하죠. 데모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 운동하는 거. 이런 에너지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하지만 분노는 매우 자주 붕괴하거나 복수로 자신을 표현하기에 격해지기 쉽고 위험하다. 격해지기 쉽고 격해져요. 화가 나면. 격해져가지고 분노의 감정이라는 걸 확 빠져버리잖아요. 격해져가지고 안 보여요. 내 원리가 맞다 이거죠. 분노가 생활 방식인 사례에는 생활 방식이 그냥 분노예요. 그럴 때는 간인하게 폭발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다. 일시적으로 또 순간순간이 아니라 분노가 나인 듯 해버리면 어, 과민하게 폭발하는 경우가 이제 과민하게 반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은 무시에 지나치게 예민하며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뭐야? 무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할 때. 그래서 불의 수집가가 되거나 걸핏하면 싸우려고 하는 저건 쌈딱이야 하면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쌈딱이냐고. 그럼 쌈딱이냐고 하시는 분들 분노가 있다라는 거죠. 싸우는 호전적이고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송하기 전에 저희 아들 집 본다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총각이 있었어요. 시크릿까지 오기로 했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연락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고소할까요? 고소할까요? 뭐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고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참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고소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고소한 저희 그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타워에 저는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대구에. 근데 그 앞에 한 자리, 두 자리가 있고요. 일반 차가 되게끔. 그다음에 장애인 되는 차가 있는데 장애인 되는 차는 더 넓은 데다가 다른 데 일반 차 대기 한 2분의 1 반이 더 넓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되면은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일반 차량 2개 되는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전에 그랬죠. 저희 아들은 지나 저기 장애인 차 아닌데 장애인 차 돼 있다고 사진 찍어서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고소하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걸렸었다는 거예요. 고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 고소하면 고소 당한다. 네가 전에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였다. 거기 안 되면 되잖아. 남들이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또 얼마 전에 누가 딱 지는데, 저거 고소해야 돼서 사진 찍는 거에서, 그게 아니에요. 이건 업이랑 상관없어요 하면서 찍어가지고, 뭐 그렇게 바로 어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플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야. 그분이 여기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겨 죽겠네. 그분이 여기 들어와 계신데, 제가 봤단 말이에요. 어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고소하도록,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 어플이 하면서 그 어플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그냥 전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하는데 업이 이제 제가 무슨 말 할지를 하도 옆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하고 무슨 문제가 아니라 하면서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아닌데 저는 아닌데 그게 사회에서는 어떤 규정은 있죠. 누군가는 관심을 갖지만 누군가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어제도 제가 34분이나 제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 34분이나 떠들면서 어제도 너무 웃긴 게 저희 야외에 이제 놀러 갔는데 손녀딸을 좀 이렇게 재울까 싶어서 이렇게 따라 놓은 데다 저희 남편이 누웠는데 누워 가지고 눕자마자 모기한테 열 군데를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기를 죽이니까 그러지 "모기는 죽여야지. 그러면 어떡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모기는 죽이는 것이다. 모기는 죽여야 된대요. 어제는 제가 자꾸 살려줘야 된다는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저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인지 모기는 딱 보는 순간 쟤를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아직 고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모기는 죽여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기는 안 물렸는데 본인은 아기는 아직 모기를 죽일 줄은 모르잖아요. 그냥 많이 죽이면 많이 물리는 거고 많이 고소하면 많이 고소당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한 것에 대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뿌리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시크릿이랍니다. 깨달음 시크릿 10월 7, 8, 9에 있고요. 화요일 날 내일 수업이 있습니다. 오늘 한 주 또 즐겁게 한 주 또 시작하시고요. 네, 내면을 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음성